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팅을 간만에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의 마지막 소단원들을 간략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인 세계화와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세계화라고 한다면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나라들이 있을 때 그 각각의 나라 안에서만 무역이라든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기껏해야 붙어있는 나라들끼리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무엇과 무엇의 발달 때문에 당연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라라는 장벽 없이, 나라라는 경계 없이 자유롭게 흐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첫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경제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화가 시작된 데에는 경제적인 의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물건이 많이 생산되니까 너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건과 바꾸자라는 이 경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치, 환경, 문화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FTA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관세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얻지 못했던 것들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거죠. 여러 나라가 서로 간에 연관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도 옛날 같으면은 한 나라만의 갈등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갈등을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 테러, 기아, 질병.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있죠. 환경 문제 중에 보면은 천재지변 있죠. 홍수라든지 태풍, 이런 문제들, 또 지구온난화, 우리나라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데 우리 문화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문화, 인문환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던 문화에다가 다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였던 사물놀이 굉장히 흥겨운 문화였죠. 근데 그 문화에다가 미국에서 시작된 비보이 문화, 이 비보이 문화가 함께 결합돼서 새로운 문화, 그래서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비보이, 난타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이란 말을 썼다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왜 여기는 환경이 없냐라고 했다면 환경은 이제 정치에다가 같이 포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이 나라에다가 물건을 판다거나 이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하나가 망할 때 또는 어떤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면 다른 나라도 함께 그 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약소국인 나라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문화로 따진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화는 대중문화. 이러한 대중문화는 서양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굉장히 소홀해지기 쉽다. 그런 단점도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강대국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협약, 이것을 가장 안 지키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강대국의 힘이 이 정치 활동, 정치 상황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게 세계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조금 뜬금없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해 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입장을 다시 재정리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결할 방법, 대안,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쟁점 토의를 우린 다음 사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사회 시간이 내일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과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때가 된다면은 훑어보면은 이 수업 시간에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쟁점 토의할 거리는 뭐냐면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에요. 점점 시장이 많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작년 선배들한테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뭐였냐면은 쌀 시장이 아직은 개방되지 않았고 그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쌀을 키우는 농부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작년이죠. 벌써 작년부터 이제 다시 쌀 시장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했을 때 소규모 농수산 산업이 몰락하고 또 농수산물하고 관련된 무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찬성하는 의견은 농수산물 값이 하락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더 내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다, 더 맞다라고 생각되는지, 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